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 드릴 종목 금량입니다. 지금 16,880원에 끝났고요. 여기 이제 날짜를 보시면 24년도 3월 6일자 그때 이후에 그때 134,100원 거의 1년 내내 빠졌죠. 1년 내내 빠졌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미지급이 됐다,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의 건설에 차질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최근에 보시면 옆으로 그냥 조금 행보를 하다가 또 좀 빠지는 모습,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좀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심정이에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 우리가 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냐? 그쵸?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수급이 바뀔 거고, 시장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신뢰가 쌓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량에 대한 이슈와 재료,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량이 나서는 거예요. 금량이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나서고 있죠. 지난 2월 10일자 이슈로 보시면 금량 몽골 리튬 광산 개인 주주에게 공개키로 했다. 실체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주주들을 직접 현장 몽골 광산에 직접 데려가서 실체를 입증하겠다.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은 다음 달이죠. 3월 16일 날 1박 2일 일정입니다. 자, 이번 방문에서 주주들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금량의 몽골 리튬 광산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하고 그러면 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이런 수급의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은 신뢰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신뢰를 쌓는 그런 금량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너무나 빠져 있고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돌아보면 그래서 몽골은 자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난해 굴착에 필요한 채굴용 설비 기초 공사가 기간이 좀 지연됐다. 다만 향후 채굴이 궤도에 오르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금량 측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금량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몽골의 몽라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리튬을 채굴을 하면 자, 이 리튬이 이제 자회사죠. SM랩에서 양극재로 생산을 하고 이 리튬을 가지고 양극재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양극재가 금량하게 들어가면서 배터리셀을 생산하겠다. 일종의 뭡니까? 수직 계열화. 그쵸? 수직 계열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절감되죠. 그쵸? 그만큼 배터리셀을 생산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고성능에 다른 업체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난 12월 4일 날 금량이 미국 나노텍의 원통형 배터리 2조 원대 유통 공급 측 첫 발주처를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시장은 의구심이 있죠. 그쵸? 아직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증거 영상이 있어요. 자, 증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요. 증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 자전거나 퀵보드를 충전하는 도중 아니면 충전을 끝내고 나서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 제품이 모빌리티나 ESS, UPS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 분석이 많아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도 길거리 많이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퀵보드 많이 다니잖아요. 네. 요거 해외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화재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전기차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덩치가 있고 두껍고 뭐 이런데 퀵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노테크 에너지가 좀 주안점으로 둔 시장도 이 모빌리티 시장이 되겠습니다. 2170 규격 원통형 배터리를 금양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설계는 아니죠. 그 어떤 네. 레시피대로
나노테크 에너지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준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규모는 규모는 지금 나노테크 에너지가 받은 수주 물량이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누구예요? 그 최종 고객. 고객사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사들은 끝까지 좀 비밀로 좀 가려져 있는데 주로 UPS, ESS,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기업들이고요. 이 기업들한테 받은 물량이 3기가와트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3기가와트시면요, 이게 300km 이상 주행하는 전기차로 한 6만 대 정도 분량이에요. 네. 적지 않은 양입니다. 네. 그 양을 나노테크가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거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투자나 캐파나 노하우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용량으로 보면 3기가와트시 내외로 추정이 네. 되고 대수로는 3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의 한 6만 대 분량. 6만 대 분량. 기사에는 5만 대라고 쓰셨는데. 최소라고 그랬습니다. 최소 5만 대 이상. 그렇군요. 예. 언제부터 만듭니까? 곧바로 생산을 시작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샘플을 해보겠죠. 2026년 1분기에는 납품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 금양은 뭐 배터리 만들 수 있는 어떤 라인이나 이런 거 깔아야 되는 겁니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예,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깔려 있죠? 지금 외부에 밝힌 거로는 지금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꾸 이제 뭐 4680이나 4695 이쪽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실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짓는 공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2170 같은 경우에는 1기가와트시 정도 지금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특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셀 개발, 셀 양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의심 섞인 눈초리도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파우치나 각형 배터리 이야기할 때 선 주문 후 생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먼저 어딘가에서 주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특히 원통형 배터리는 일종의 기성 배터리에 가깝기 때문에 네. 오래된 형태의 배터리여서 만들어서 팔겠다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B2C에 좀 가까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노테크 에너지는 그들의 고객사로부터도 수주를 많이 받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3기가와트시 정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도 꽤 되겠는데. 금액으로도 수천억 주면입니다. 그렇군요. 수천억 규모니까 뭐 그것보다 낮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사원들이 위탁 생산을 금양이 받게 된 된다. 거죠. 그렇군요. 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래서 공시를 내고 싶어 했는데 네. 보통 공시 저는 뭐 잘 그 내부에 있는 뭐 거래소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어떤 수주 공시할 때 계약일이 그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016년에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2026년. 2026년에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지금 금양이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들도 원래 2170은 했습니다. 원래 했어요. 2170은 했는데 지금 뭐 배터리 투자하고 뭐 이 부분은 테슬라가 만든다는 그 46 시리즈를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내용을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나노텍이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수주를 받은 물량을 금양이 대리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주로 UPS, ESS 그리고 전기 모빌리티형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생산한다. 총 수주 물량은 대략 3기가와트시고 300km 주행 가능 전기차 기준으로 6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라고 했어요. 수천억 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천억 대. 결코 적지 않은 물량, 적지 않은 금액이 금양에 들어가는 거고 금양이 2170 원통형 배터리로 생산을 하는 건데 이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양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양이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느냐, 라인이 있느냐 그런 시장의 의구심이 있지만 이미 라인을 갖고 있고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제 공시를 하고 싶은데 공시를 못하는 이유는 뭐다?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하는 거고, 언제 납품해요? 26년 1분기 납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우리 주주님들 조금 힘내자고요. 조금 더 힘내자고요. 자, 그래서 금년에 미국과 걸프 지역의 K배터리 진출 거점 기업으로 핵심 역할을 맡겠다라는 소식들도 있었는데, 요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자, 지금 아람코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 석유 그리고 석유화학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가 운영하는 거죠. 정부가. 요 자회사가 GCC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사우디 전력공사 SEC죠. 사우디 전력공사가 출자를 했고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출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뭐다? 그렇죠? 정부 거예요. 정부 거. 그러면 지금 GCC랩하고 금량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건 뭡니까? 금량이 사우디 정부와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장이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였죠. 자, ESS 4695 원통형 배터리 모듈 공급 유지 보수 계약 합작법인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에 증가하는 고품질 배터리팩의 수요를 대응하겠다. 사우디가 이걸 왜 합니까? 향후에 뭐다? 석유 의존도의 경제를 벗어나서, 왜냐면 석유가 고갈이 될 수도 있고 향후에 또는 석유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우디가 대비를 하는 미래 에너지에 누가 손을 잡은 겁니까? 금량이잖아. 그쵸? 고급 배터리 패키징 솔루션의 구축으로 ESS, UPS, 전기차, 드론 등에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잖아요. 미래 친환경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이거 사우디 정부와 누구? 금량이 공동 대응하겠다.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의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 금량은 GCC랩과 배터리 패키징 제조 시설 설계 건설 완전 자동화 시설의 팩 공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하는 거. 뭐라는 겁니까? 공장 세우는 거예요. 공장 세우는 거예요. 여기 세우면 금량 자회사 부산에서 만든 걸 가지고 부산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이게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고 일련의 흐름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좀 답답한 국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지금 재료들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 구현이 되고 발현이 되고 시장이 알아주고 의심이 해소되는 구간, 그 구간이 이제 급등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3월 달에 이제 몽골 갔다 오고 진짜 있고 실체가 있고 향후 이렇게 개발된다라는 게 이제 소식들이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신뢰를 쌓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주가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